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필수 한자성어 150개 암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요, 51번부터 75번까지 한자성어를 익히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도 기대됩니다. 함께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지금 한자성어를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거를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지 말아 주시고요. 공부하실 때 반드시 스스로 의미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박자를 보면서 이거 치는 거야. 치는 거. 손바닥을 치면서 하하하 크게 웃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이 되게 오래 갑니다. 기억이 되게 오래 가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의미 구성 능력, 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 구성 능력이란 걸 기를 수가 있어요. 사고력이 확장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읽어 드릴게요. 박장대소, 박학다식, 반신반의, 반포지효, 발본색원, 배수지진, 백골난망, 붕우유신, 비일비재, 사생결단, 사면조가, 사상누각, 사필귀정, 산전수전, 살신성인, 삼고초려, 십중팔구, 십시일반, 세옹지마, 선견지명, 선공후사, 상전벽해, 설상가상, 소탐대실, 속수무책. 자, 잘 들으셨죠? 아는 것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처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박장대소 조금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7박을 잘 보시면 왼쪽에 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거 한자 잘하는 친구들 흰 백자잖아요. 이거는 그냥 소리, 그러니까 박, 백 비슷하죠? 소리에만 관여를 한 거고요.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손수와 같은 말. 기본 한자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이 이것이 손수임을 알고 있으면 바로 오른쪽 옆에 손바닥 장자 밑에도 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손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손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 장자 위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이게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모양도 이렇게 위로 뻗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와 같이 해보세요.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 손바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데 웃음소. 제가 웃음소를 설명하면서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거 여러분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조금 뜨끔해서 찾아보니까 어원이 이 밑에 있는 이 한자가 어린아이가 팔을 저으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원에 좀 입각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저처럼 좀 엉뚱하게 웃는 얼굴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요. 손바닥을 막 치면서 너무 웃긴 거죠. 뭐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음 이렇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박장대소 한 다음에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음 이거를 반복해서 외워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처음에 당부한 것처럼 7박 손바닥 장, 이 손바닥을 여기 손 들어가 있네. 여기 손 있고 여기도 손이 있으니까 손을 막 치면서 크게 웃네.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박학다식 왼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숫자 열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요. 이 10이요.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꽉 찬 수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꽉 채워진 수.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십진법으로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뭐냐면 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꽉 채워져 있고 펴는, 넓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라는 말도 이때 쓰고요. 박사님 할 때 박자도 이겁니다. 그리고 배울 학자가 저는 정말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수업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유익하게 이 시간을 가져가시길 바라지만 저도 너무 준비하면서 유익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게 밑에 아들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배울 때 그래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거지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여기 옆에는 이 두 개 있죠. 너무 굵게 칠해지네요. 좀 얇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이게 손이래요. 손으로 뭘 가져가는 모양입니다. 손으로 뭘 가져가느냐 이 XX가 뭐냐면 바로 지식,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이라고 적어볼게요. 배움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 건물, 집을 가리키잖아요. 요거.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가서 배움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학교의 의미가 아닐까요? 배울 학입니다. 그리고 마늘따인데요. 이 전역석이 두 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고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건 많다는 의미예요. 두 개가 똑같은 한자가 있는 건 많다는 뜻이니까요. 고기가 많이 쌓인 모양, 고기를 많이 쌓아 놓은 모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식은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어떤 예전에 군사, 전쟁 상황에서 각자의 그 군대, 그 부대, 종족을 구별하는 표식이었다고 하니까요. 알다가 여기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할 때 이 알식을 씁니다. 정리합니다. 넓게 배운 거예요. 이분이 정말 넓게 배워서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넓고 지식 등이 많다라고 뜻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요걸 외우지 마시고 넓게 배워서 아는 게 많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신반의 가볼 텐데요. 여러분 이 반으로 나누는 모양새라고 한 적이 있고요. 믿으신도 사람인입니다. 왼쪽. 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을 그려볼까요? 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은 뭔가 믿어요. 그런데 이 반은요, 나머지 반은 이 반반 치킨도 아니고 이게 뭐죠? 반은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이 의심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팡이를 짚고서 어디로 갈지 망설이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의심할 의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상태를 반신반의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지효입니다. 돌이킬 반을 먼저 쓰게 되는데요. 돌이킬 반. 이 반대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한자는 정말 참고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요. 산기슭을 가리킵니다. 산기슭 엄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또야? 이 또우인데 사실 손을 가리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손을 뒤집는 모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손을 뒤집는다고 해서 뭔가 뒤집는 거니까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돌이키는, 반대로 배반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돌이켜서 그 반대로 먹일포, 자 먹일포 왼쪽에 입구자 보세요. 입으로 뭔가 먹이는 건데요. 자 돌이켜서 먹이는 갈지 어조사니까 꾸며주면서 그런 효도자입니다. 여러분 효도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좀 자주 쓰이는 한자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답하셨죠? 잘했어요. 늙을로. 네.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플러스 아들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이 이게 사실 이걸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을 업고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닐까요? 네. 어쨌든 반대로 먹이는 그런 효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 중에서 까마귀를 가리키는데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된 까마귀가 자기 부모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기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하셨는데 다 커서 효도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본 세 권인데요. 여러분 뽑을 빨자 보시면은 왼쪽에 두둥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손수인 거 아시죠? 아이고. 네, 가로획을 3번 거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거야 되는데 자, 손수입니다. 손으로 뽑아내는 모습을 본땄다고 해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자, 손으로 뽑는 건데요. 이 나무에 여기 나무의 뿌리 부분에다가 획을 그음으로써 뿌리, 근본을 가리키는 건데요. 어떤 문제의 근본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원원인데 여러분 근원원 보시면 왼쪽에 땅땅땅 점 3개 있죠. 자, 이것도 답해보세요. 뭐였죠? 하나, 둘, 셋.
물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물이 튀는 모양 같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거 아까 요거 말입니다. 요거 산기슭. 산의 기슭이에요. 산에 이렇게 비탈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뭐냐면요. 이 샘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여기도 왼쪽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으니 그 물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근원.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엄청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마을의 가장 그 산골짜기까지 올라가면요. 정말 바위 틈에서 물이 막 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물의 근원입니다. 그 잘못된, 근데 이 경우는 깨끗한 물은 아닌 것 같고, 그 잘못된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문제를 그냥 임시 방편, 임시 처방으로 그냥 대충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의 뿌리,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서 잘못된 점을 해결하는 것을 발본색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등배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요거 등배 얘기할 때 이 달월자는 다른 한자랑 같이 쓰이면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 북쪽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서로 등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으니 두 가지 뜻 등이라는 신체 부위와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등입니다. 등. 등에다가 물을 두고서요. 어조사 넘어가서 꾸며주면서 진을 쳤습니다. 진칠진자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요게요. 여기 왼쪽에는 요게 언덕부자인데요. 언덕부. 요거 모르더라도 이렇게 언덕 같은 걸 쌓아놓고 이 경우는 사실은 그 방호벽이라고 해요. 공격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벽,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 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다 이제 전차를 이렇게 놓은 거죠. 이게 전차입니다. 네, 술의 차인데요. 그 전쟁 때 쓰이는 전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가 유리하면 진격하라 이것도 하지만 좀 불리하면 후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 군대가 있어요. 우리가 진을 쳤는데 뒤에 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적입니다. 그럼 적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불리하면 후퇴할 데가 없습니다. 퇴로라고도 합니다. 후퇴할 길이 없어요. 이 말은 적과 싸울 때 강이나 바다를 등진다는 것의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신립 장군이 생각이 나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지진에 실패한 케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퇴로가 없을 때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다. 나는 물러설 데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골난방입니다. 이거 뼈골자 우리 이거 뼈 모양 닮았어요. 막 했었는데요. 그리고 어려울 난자인데요. 이게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참고로 한번 재미삼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 오른쪽에는 이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를 제가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새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꽁지가 짧은 꼬리가 좀 짧은 꽁지라고도 하죠. 그런 새인데요. 이게 원래는 새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려울 난이지? 이게 새인데 이게 어려울 난이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새가 굉장히 잡기 어려웠나 봐요. 잡기 어려운 새.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게 왼쪽에는 요것이 진흙 근자인데 그냥 소리를 이렇게 소리로만 관여한 게 아니라 진흙이 있는데 여기에 새가 빠져버린 거죠. 상상해보세요. 잠깐 이미지 떠올리세요. 이미지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흙이 있는데 새가 빠졌어요. 빠져나오기 어렵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정말 난 코스 아니에요? 난 코스? 어려운 코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잊을망자는요. 제가 마음 심자가 밑에 있는데요. 이게 망할 망자가 위에 있으니까 네, 마음이 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슬프네요. 망각한다는 건 좀 슬픈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얀 뼈가 된다는 건 죽는 겁니다. 죽어서도 잊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왜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벗붕인데요. 저는 원래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아니 달 월이 두 개인데 이게 왜 벗 친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요. 이거랑 비슷한 이게 조개 패자. 조개를 여러 개를 엮어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원래는 돈뭉치를 가리켰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달, 월과도 상관없이 그냥 나란히 있구나. 나란히 있어서 벗을 가리킨다라고 보고요. 또 버두도 요거 잘 보시면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여기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란히 친구 그리고 벗우 우리의 우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해석합니다.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믿을 신자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는 한자는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좀 친해지세요. 그러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 우리가 벗붕 벗우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미 여러분이 너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이게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벗이라는 이 뜻에는요. 주로 우리 고유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한자어고요. 이 벗이 바로 순우리말로 친구를 가리키는 거죠. 네, 이렇게도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비일비재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일 비자가 원래는 이 새의 날개 이게 날개 두 쪽 같지 않습니까? 새의 날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이거 사람이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진다 원래는 날개에서 온 건데 이게 등지는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양에서 와서 그게 아니다, 등진다 이런 의미가 됐다고 합니다. 안일비자 아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은 자 천천히 갑시다. 한두 번이 아니다. 한둘이 아니다 또는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굉장히 그 실수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본인 스스로는 좀 힘들 거예요. 실수를 자주 하니까 덜렁대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건 비일비재야. 비일비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일비재야. 여기에 이미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네,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허둥대고 덜렁대서요. 컵도 되게 많이 깨고요. 엄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수첩을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덜렁대고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즐겁게 수업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덜렁대는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자, 갑니다. 죽을 사자인데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 죽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요.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옆에서 울면서 애도하는 모양을 본땄다고 합니다. 네,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날생인데요. 네, 생명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이고요. 땅 위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난 모양.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난 모양을 본딴 게 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결단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왜 물이 들어가 있냐면 옛날에 중국의 큰 강인 황하강이 있습니다. 이 황하강이 굉장히 홍수 때 자주 넘쳤다고 해요. 그때 이 물꼬를 어디로 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길을 터놓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결자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결정이었겠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결단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결단에 이미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끊는 겁니다.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딱 잘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게 되게 재밌는 한자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입니다. 실타래입니다. 그래서 실타래가 이어져 있다. 이을 개자. 실이에요. 실타래. 실이 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자 여기 이거 우리 전번에 했었죠. 이거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로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돌보지 않고 우리는 사실 그 죽느냐 사느냐에서 많이 약해지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걸 사생결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초가 가실게요. 넉사 그리고 남면 원래 이게 낫이
제가 이게 나치라고 발음했잖아요. 나치. 이게 얼굴인데요. 네, 얼굴인데요. 이게 방향을 가리키기도 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우리 아군이에요. 우리 편. 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 우리 군대가 있는데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와요. 근데 이 아군이요. 초나라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초나라 사람들인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때의 노래는요. 이겨라, 싸워라, 우리가 갈게, 이게 아니고 이 초나라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힌 거예요. 우리는 잡혔다네. 그대도 항복하시게. 이런 노래가 들려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방이 다 적이다. 사방이 다 적일 때, 고립돼 있을 때 사면초가라고 하고요. 전쟁 상황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사방에 다 막힌 길인 것 같을 때, 무슨 방법이 없을 때도 사면초가를 씁니다. 사상누각 가볼게요. 왼쪽에 자 여기 보이시죠? 점점점 이거 뭐였죠? 하나 둘 셋 물수 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네, 물입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요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저 알아요. 저 요거는 자 요거하고 잠깐만요. 삐침이 너무 심하군요. 다시 써볼게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 아시나요? 요거는 작다. 이거는요. 오른쪽은요. 요거는 적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이 크기라면 오른쪽은 양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적은 건데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요. 사실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잘하게 잘게 부서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라면 작다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양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잘하게 잘게 부서진 것.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옆에 이렇게 모래가 잘게 부서져 있는 그것.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다가요. 다락과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 다락이라는 게요. 이게 왼쪽에 나무로 지어진 건데 이게 뭐냐면 층층이 겹쳐진 모양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다락을 국어사전 찾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룻바닥이 지면보다 높거나 2층으로 지은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마룻바닥이 이렇게 높거나 이렇게 생긴 거거나 또는 아예 2층. 그리고 집각자도 이렇게 여기 문이 있잖아요. 여기 문과 관련돼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게 각각 각자인데요. 여기서는 발을 가리킨다고 해요. 발. 그러니까 문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니까 집인데요. 근데 이 집각자도요. 찾아봤더니 이게 층층이 이루어진 집. 다락 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네요. 집각도 다락 또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집을 집각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래가 있는데 모래 위에다가 2층이 됐든 규모가 있는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규모가 있습니다. 2층이나 뭐 이렇게. 어때요? 밑에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사상누각이라고 합니다. 이 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좀 확장돼서 어떤 일이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것,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한자성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요. 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가볼게요. 사필 규정입니다. 여러분 일사자 많이 쓰인 한자고요. 반드시 필, 마음이 있는데 마음심, 마음을 단단히 묶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돌아갈 귀, 바를 정입니다. 일은 반드시 바른 쪽으로 돌아간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은 반드시 바른 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돌아갈 귀 찾아보니까 살짝 좀 슬펐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자가 시집을 가서 슬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솔이에요. 솔.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막 집안일을 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자들이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죠.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그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서 열심히 일하던 것을 그치고 스탑, 멈추고 돌아간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명절이든 뭐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말이죠. 어쨌든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 이렇게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일은 반드시
바람직한 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을 정자도요.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발을 정자도 이게 하나의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그칠지니까 그칠지 또 나왔네요. 그칠지니까 멈추어 서서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길만 갈 수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뿐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네, 가끔은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또는 이걸 어원을 그 전쟁하러 가는데 여기 위에 원래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서 이게 뭐 성인데 성에 전쟁하러 가는데 명분이 필요하다. 뭔가 옳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뜻풀이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의 길을 가는데 잠깐 멈춰서 바른지 어떤지 생각하는 것. 이렇게 어쨌든 사필귀정은 일은 반드시 바른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가짐을 좀 선하게 바르게 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입니다. 산과 물은요 많이 봐서 알고 계시죠? 산의 모양새를 본다고 흐르는 물을 본다고 해서요. 싸움 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요. 이게 창 싸울 때 쓰는 그 창을 가리킨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이게 호단자인데 이거는 어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을 좀 할게요. 자,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산에서 싸우는 거, 물에서 전쟁하는 거 진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착안해서 착안 이거에 집중해서 이런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10살 친구가 또는 15살, 17살 친구가 야, 내 이 몸이 말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네,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신성인입니다. 여러분 그 죽을 사하고 죽일 살은 다릅니다. 죽이는 겁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이게 몽둥이를 가리킨다고 해요. 네,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그리고 몸신입니다. 나라 이름 거는 참고만 하시고 몸을 죽여서 나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이룰 성자 쓰였고요.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는 참고로 이게 사람인이고요. 사람이 2명 있어요.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둘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내려면 사실은 좀 자기한테는 좀 엄격하면서 남에게는 좀 인자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인자한 것. 그런 게 어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옳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옳다. 내가 뭔가 그 옳음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네, 그 무수한 독립지사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삼고초려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십니까? 유비가 나옵니다. 물론 작은 나라긴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군주입니다. 유비가. 근데 한 나라의 군주가 이 초가집으로 이 사람이 대단한 그 두뇌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서 도와주세요 하고 3번이나 겸손하게 뭐 사람을 자기가 군주인데 부하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소 직접 찾아갑니다. 제갈량이 안 만나줍니다. 근데도 자존심 꾹 굽히고 3번이나 무척 겸손하게 찾아가죠. 그래서 제갈량이 이 사람 참 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그의 참모가 되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인재를 맞아들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로 된 녹막집을 3번 돌아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녹막집열을 잘 보시면요. 요거 잘 보시면 요게 이런 한자가 들어있죠. 요게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 밑에 있는 거는 그 리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무 의미 없고요. 이 소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어쨌든 농사 지을 때 간단히 지은 집이 농막집인데 그런 작은 초라한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3번이나 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볼 고자예요. 재밌는 건 돌아볼 고자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세추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만 나와요 해도 될 만큼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세추입니다. 새가 특히 어떤 새냐면요. 제비예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 처마 밑에는 그 이렇게 옛날식 기와집이었는데 여기 제비가 항상 와서 집을 지었답니다. 정말 진 풍경이었죠. 그리고 새끼가 깨어나면 너무 신기했어요. 어미 새와 아빠 새가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열심히 먹이를 물어오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봤었는데요. 어쨌든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돌아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인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화이팅! 네. 10중 8구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거 열시 우리 아까 했었죠. 언제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넓을 박자 왼쪽에 있었죠. 네, 숫자 10입니다. 10개 가운데 8이나 9이란 뜻인데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80에서 90%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그 친구 되게 게임 좋아하는데 지금도 게임하고 있을걸? 10중 8구 그래 라든지 아니야 저 친구는 사실 책을 좋아하는 친구였어. 10중 8구 책을 읽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17번 가겠습니다. 10개 또 나왔습니다. 10개의 숟가락이 모이면 한 개의 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요거 이렇게 왼쪽에 보이실까요? 요거요. 먹다 식자 먹다라는 의미. 먹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아까 반대로 이런 의미 있었잖아요. 이게 의미가 아니라 반이라는 소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어쨌든 10개의 숟가락이 모이면 한 개의 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시지만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도시락 세대거든요. 도시락 근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도시락을 못 싸왔는데 이렇게 한 숟가락씩 정말 모았더니 한 그릇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길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 10개가 모이면 여러 사람이 도우면 이렇게 한 그릇의 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변방세자입니다. 변방이란 말은요. 변두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국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변방. 그리고 막힐 색자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변방이라는 의미만. 그리고 늙은이 옹입니다. 늙은이 옹자를 보시면요.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오는 한자가 여기 있어요. 요게요. 공평할 공자긴 한데 이게 공이라고 해서요. 이게 3인칭 단수 남자 공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고전 소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이거든요. 네. 홍길동전에서 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를 가리켰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요건데 요게 사실 깃털입니다. 깃털 같지 않나요? 왠지? 이 깃털? 네, 새의 깃털. 근데 새의 그 목 부분에 깃털이 좀 하얀색이래요. 그래서 그 새의 그 하얀 그 깃털이 늙은이의 그 하얗게 새버린 그 머리.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을 연상케 해서 늙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인생의 길, 흉, 화복 하나하나 갑시다. 길 좋은 겁니다. 흉 안 좋은 거예요. 흉한 일이에요. 화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미칠 것이야. 무서워요. 네, 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옛날 이야기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옛날에 변방의 늙은이, 세옹이라고 나왔네요. 옛날에 변방의 늙은이가 말을 길렀는데 이 말이 국경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땅, 저기는 오랑캐 땅, 다른 나라 땅이에요. 이민족을 오랑캐, 이민족, 다른 민족을 낮춰서 오랑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예요. 가버린 거예요. 국경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내 말 어떡해. 내 귀한 말 어떡해. 그런데 이 말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말이 도망간 거는 비극이지만 말이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1+1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죠? 말이 2마리가 됐어요. 우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타다가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집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팔다리 멀쩡한 그런 젊은이들 다 끌고 갑니다. 다 징집되는데 우리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또 이게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세옹지마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선견지명. 여러분 먼저 선자 보시면요.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앞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볼견자는 위에 이게 눈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눈의 모양을 본다는 거. 눈에 다리가 왜 있죠? 네, 본다라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다. 먼저 나아가면서 앞날을 볼 줄 아는 어조사로 꾸며주면서 그런 밝은 지혜입니다.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 아주 밝겠네요. 그래서 먼저 앞일을 보는 그런 슬기, 지혜입니다. 예견, 미리 예자의 볼견입니다. 미리 본다 이런 의미. 자, 다음 갑니다. 선공후사. 먼저, 나중에 뒤후 있습니다. 먼저는 공평한 걸 챙기고 나중에는 사사로운 걸 챙겨라. 이게 뭐냐면 공평하다가요. 공적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이다. 그럼 이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공공장소 들어보셨죠? 공공장소, 공공시설. 공적이라는 건요. 나 개인이 아닙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관련된 걸 가리키고요. 그럼 이 사사로울 사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사실 이게 벼화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벼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팔꿈치를 이렇게 여기 손이 있다고 해봐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힌 모양새라고 합니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움켜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벼가 옛날 사람들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가 또는 어떤 재산이 내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사로울 사 또는 사사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때로는 좀 이기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공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의 일을 챙기고 뒤에 나중에는 이 사적인 걸 챙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설 동의부감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에 허준이 임진왜란이 났는데 저는 이거 아직도 사실 참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허준이 각종 그 의학 관련된 서적이 있어요. 이거를 바리바리 다 챙깁니다. 이 전쟁 중에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허준의 아이가 있거든요. 남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매가 있고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그 늙으신 어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매의 그 큰아들한테 너가 이제는 가장이니 가족들을 챙겨라 라고 하고 허준은 이걸 챙겨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소설 속에서, 물론 소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선공후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이지만 요새 같은 공직자들이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적인 걸 먼저, 사적인 걸 나중에 이렇게 말이죠. 그다음에 상전벽해입니다. 뽕나무 상자인데요. 이 나무 목자가 밑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 저는 좀 부끄럽지만 이게 뽕인 줄 알았어요. 뽕 열매가 열린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뽕을 따는 모습이에요. 정확히는 뽕이 아니라 뽕잎을 따는 건데요. 그 옛날에 그 누에를 먹일 때 이 뽕잎을 따야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요. 어쨌든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렸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지라는 동네도요. 예전에는 정말 다 논과 밭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발전이 돼서 살기 좋은, 물론 예전에도 살기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갈게요. 눈 위에 더할까? 서리가 더하다. 안 그래도 눈이 와서 힘든데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비우니까 비가 내려서 이렇게 눈이 뭉쳐진 거 눈이고요. 그 다음에 서리상 요거 밑에 있는 이 서로 상자가 소리요. 서로 상자라는 그 소리만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러니까 비로 만들어진 그 서리. 어쨌든 눈 위에 서리가 더하다 라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거듭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그리고 참고로 더할 가짜는요. 이게 힘 역자거든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 힘을 막 쓰면서 열심히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다 입구자. 입으로 잘한다. 칭찬을 하다. 칭찬을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힘을 막 쓰고 있는데 옆에서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는 게 더할 가짜입니다. 이런 어원은 재미삼아 그냥 들으시고요. 눈 위에 서리가 더하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치다. 이렇게 말이죠. 반대말 아시죠?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한 적 있죠, 우리가. 다음 갑니다.
소탐 대실입니다. 우리 아까 이게 적을 소고 요게 작다 소라는 걸 아까 하셨는데요. 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탐낼 탐자 어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게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겨서 요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거꾸로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네, 아시죠? 네, 조개패입니다.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의 단위였기 때문에 이게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입을 크게 벌리고서 꿀꺽꿀꺽 먹으려고 드는 탐내는 욕심내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탐낼 탐자고요. 잃을 실자는 이게 손이래요, 손.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데 떨어져 아이고 잃어버린 것, 떨어뜨린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다라는 뜻이 소탐 대실이고요. 그리고 속수무책은 이 손을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나무잖아요. 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입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걸 묶어놓은 끈입니다. 끈. 나무 뭉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나무단이 있는데 그 나무단을 끈으로 묶어놓은 모양을 가리킨 게 묶을 속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묶어놓은 것처럼 내 손을 꽁꽁 묶어놔서 어떠한 꾀도 세울 수가 없을 때 이거를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거를 읽는 까닭은 읽게 된 이유는 이나모리 가즈오 씨의 다른 책을 어쩌다 읽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쉬웠고요. 근데 이 책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사원들한테 읽도록 추천한 책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길래 하고 봤더니 이 일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공부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게임으로 따진다면 나의 캐릭터가 이것저것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좋은 투구도 생기고 좋은 무기도 생기고 좋은 갑옷에 좋은 뭔가도 생기는 혹시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면 내 자신이 내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장하시는 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